네, 반갑습니다. 사무임 원장 형제입니다. 우리 유종의 미 모의고사 2회 해설 강의가 되겠고요. 제가 총평이랑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문항은 문제 맨 마지막에 20번까지 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1번부터 해설을 할 건데요. 당연히 문제를 풀어오셨죠? 이 실무를 안 풀어오고 해설을 보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지. 그죠? 1번. 자, 기억부터 리을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언은 사람이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타이문 현상이고요. 니은 난카이 협곡에서 100년 주기로 큰 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의도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자연현상. 그 다음에 일본 여행은 타이문 현상이죠. 그 다음에 지진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도 사이온 현상이죠. 1번 기억과 같은 현상은 사이온 현상은 보편성이 나타나는 것은 공통점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고요. 2번 디귿과 리을은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달리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3번 니은과 달리 리을은 사이온 현상은 확률의 원칙을 따르고요. 4번 디귿과 같은 현상은 사이온 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게 맞습니다. 답은 4번. 5번 기역, 니은은 디귿, 리을과 같은 이렇게 묶을 수가 없죠. 기역, 니은이 다른 현상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고요. 경험적 자료는 또 모든 공통점이죠. 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사회불평등성을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기능론, 갈등론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특정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차이에는 이유가 존재하는데 병원에서 간호사보다 의사가 더 높은 임금만 책정하는 것은 의사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의사들이 더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유리한 가정 배경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사회불평등 현상이 귀속적 요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갈등론이죠. 1번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서 사회불평등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 맞고요. 사회불평등이 보편적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불가피하다고 보는 건 기능론에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디귿 직업 간 사회적 중요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건 얘가 이제 갈등론이죠. 답은 2번이고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차등 보상 체계를 중시하는 건 갈등론이죠. 기능론이죠, 기능론. 미안해요. 내가 지금 촬영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오늘도 아침에 수업을 해가지고 지금 쓰러질 것 같아. 요즘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머리가 무슨 머리 자를 시간이 없어. 큰일 났어. 수능 때까지 그냥 길러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진화론과 순환론 찾으시면 되는데 피겨스케이트는 빙판 위에서 기술과 예술을 겨루는 동계 스포츠로 1908년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는데요. 채택 초기 선수들은 공중에서 한 바퀴 반을 도는 기술을 고난도 기술을 사용했대. 이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좀만 일찍 태어났으면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했겠어요. 너 한 바퀴 반 돌 수 있어? 못 돌아? 어, 돌아봐. 안 돌았잖아. 어. 하지만 피겨스케이팅 기술은 갈수록 발전하여 현재 여자 선수는 3회전 연속을 뛰고 남자는 4회전 반을 뛰기도 한대요. 그래서 선수들은 무서운 집중력과 수백 번의 반복 끝에 기술을 성공해내고 이런 것과 유사하게 사회가 변동한대. 그럼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는 얘기죠. 진화론이고요. 기억, 모든 사회가 과거보다 현재에 더 진보한 건 아니라고 보는 건 순환론이죠. 사회변동을 유기체의 진화 과정, 진화론이고요. 단기의 사회변동을 설명하기 용이한 것도 진화론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운명론은 순환론이죠.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4번 볼게요. 일타를 내가 어렵게 내려다가 도저히 이게 어렵게 나오는 아이디어가 고갈이 됐어. 쉽게 냈는데 자, 학습에 주목하는 걸로 구분할 수 있대. 그 다음에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본대.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보는 건 낙인밖에 없잖아. 그럼 A와 C가 낙인이 될 수가 없어서 B가 낙인이에요. 그럼 상호작용, 학습하는 과정에 주목하는 건 차교론이죠. A와 B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니까 A가 차교, 나오지 않는 C가 머튼의 아노미가 됩니다. 1번 A는 차교는 차별적 제재는 낙인 거죠.
틀렸고요. 2번 B와 달리 C는 머트는 사회규범의 붕괴는 뒤늦힌 거죠. 3번 A는 차교는 2차적 일탈의 발생에 주목하는 건 낙인이고요. 4번 가에는 차교랑 낙인을 구분할 수 없어야 되는데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거 맞습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나에는 A와 C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탈자와의 접촉 차단을 해결책으로 보는 건 차교이기 때문에 이거는 O, 이건 X라서 구분할 수 있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들어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5번 5번이 사회조사 유형이 아니네요. 그죠? 그래가지고 안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뒤에 나옵니다. 어렵게 내가지고 이제 뒤로 미룬 건데 자, 얘는 지금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소속된 집단은 좀 써주고 갑부터 지금 무까지 나올걸요? 소속된 집단은 좀 써주고 언급한 집단은 밑줄을 치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갑은 오전에 같은 러닝크루가 나왔죠? 같은 러닝크루 회원인 을. 그래서 갑과 을이 러닝크루에 소속되어 있는 거지. 이후 회사에 출근했으니까 갑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요. 회사에도 밑줄. 업무를 보다 직장 상사인 정에게 꾸준히 들었대요. 그래서 정도 지금 회사에 소속되어 있겠죠? 퇴근 후 아내 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갑과 무는 가족입니다. 가족에 소속되어 있음을 찾았어야 돼요. 함께 아파트 사교 클럽 아사클이라고 쓸게요. 무도 아파트 사교 클럽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 을 아침 운동 후 학교에 등교를 했대요. 그래서 얘는 학교에 소속되어 있죠. 대학교인가 봐요. 대학이라고 써주고요. 땡땡 대학교 내 배드민턴 동아리 선배 병. 그래서 얘는 대학 배드민턴 동아리 대배동이라고 쓸게요. 병도 대학교 배드민턴 동아리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대학교 배드민턴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대학교에도 소속되어 있겠죠. 이 학교는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밑줄 안 칠게. 그 다음에 배드민턴 동아리 밑줄. 병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까지 수업을 듣고 방과 후에는 배드민턴 동아리. 아까 밑줄 친 거죠. 넘어갈게요. 자, 병. 늦잠을 자고 여유롭게 점심 식사를 했는데 점심 식사를 한 후 교내 취업 상담센터에서 취업 상담센터는 소속은 되어 있지 않아요.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상담을 받은. 또 병도 지금 학교에 소속되어 있죠. 아, 썼났네요. 상담 후에는 영어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대. 영어 학원은 소속되어 있죠. 영어 학원. 단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 영어 선생님 무에게 꾸중을 들었대요. 무가 또 영어 학원에 소속되어 있나 봐요. 학원이 끝나고 같은 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원인 정. 고등학교 총동창회가 나왔죠. 얘도 총동창회. 1번 갑은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를 경험하였냐. 꾸중을 들었죠. 근데 병도 꾸중을 들었어요. 꾸짓 이렇게 한 거지. 제가 요즘에 은퇴기를 많이 꾸짖어가지고 제가 막 파업한다고 막 다음 학기 안 한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죽여버릴 거예요. 둘 다 경험했고요. 2번 갑이 작성한 내용이니까 밑줄 친 걸 보시면 되는데 공식 조직의 개수는 자, 러닝크루는 자결이고요. 회사 아파트 사교 클럽은 또 아니죠. 공식 조직에서 한 개입니다. 얘는 병이 소속된 비공식 조직은 없죠. 0개보다 많다. 3번 갑과 을이 함께 소속된 비공식 조직은
러닝크루는 아니죠. 얘는 그냥 자발적 결석체고요. 둘이 같이 소속된 비공식 조직은 없습니다. 4번 갑과 무가 함께 소속된 공동사회는 가족이 하나가 나왔고요. 얘는 을과 병이 함께 소속된 2차적 사회기관. 을과 병이 함께 소속된 거는 일단 대학 2차적 사회기관이고, 배드민턴 동아리도 2차적 사회기관이죠. 두 개보다 적습니다. 답은 4번. 5번 무는 비공식적 사회기관에, 그렇죠? 가족, 아파트 사교클럽, 얘네는 비공식 사회기관이고요. 정은 1차적 사회기관. 1차적 사회기관, 얘 2차적, 2차적이니까 정이 틀렸죠? 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얘가 이제 사회조사 유형이 제가 6번, 7번에 이제 세트형으로 내봤는데요. 6월 모의고사에서 세트형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한번 볼게요. 자, 연구자 갑은 고등학생의 온라인 학습 비중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해. 얘가 독립변이인, 얘가 종속변이 되는 거고요. 자신과 동일한 가설을 설정한 선행연구 A를 검토했대. 그래서 지금 A를 먼저 볼게요. 그래서 A는 온라인 학습 비중이 학업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A에서는 땡땡 지역 고등학교 5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그래서 지금 A에서는 질문지법 쓴 거지. 그 다음에 얘는 선행 연구를 검토했기 때문에 2차 자료를 수집한 거예요. 질문 내용에는 과목별 전체 학습 시간 중 온라인 학습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 요거 개념의 조작 측정이죠. 독립변에 대한 조작 측정이, 그 다음에 직전 학기 내신 등급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학업 성취도에 대한 조작 측정이죠. 설문조사 결과 탐구 과목과 수리 과목은 온라인 학습 비중이 높을수록 학업 등급이 높게 나왔대. 등급은 학업 등급이 낮게 나옴. 등급이 낮게 나오면 사실 좋은 거 아닌가? 이거는 제가 수정을 해야겠네요. 이제 탐구랑 수리는 성취도가 낮게 나왔는데, 국어와 영어 등 언어 과목은 등급이 높게 나왔대요. 갑은 A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 탐구 과목과 수리 과목은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언어 과목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갑은 지금 문헌연구법 쓴 거죠? 갑은 해당 연구를 학회에 발표하면서 A의 출처를 명시해야 돼요. 한편 연구자 을은 고등학생이 온라인 강의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를 파악했대. 얘는 질적 연구겠죠? 고등학생 10명을 대상으로 비구조화된 질문을 하고 응답을 기록했다. 그래서 을은 면접법 쓴 거지, 면접법.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이유, 온라인 강의를 선택하는 기준을 물어봤고, 대부분의 학생이 경제적인 이유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며 강사의 인지도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을의 연구에 관심을 보인 대형 학원에서 을의 연구자를 요구하자 을은 대상자의 정보를 가명 처리한 후 자료를 제공한다. 이게 지금 연구윤리 위반이에요. 1번 기억은 갑의 연구가 아니라 A에서 표본이죠. 기억은 갑의 연구에서, 학업 성취도는 종속 변인이죠. 미음은 변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을은 지금 질적 연구했잖아. 질적 연구는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2번 니은은 갑의 연구가 아니라 A에서 표본이고요. 3번 디귿과 달리 리을은 탐구 과목과 수리 과목의 등급이 변인에 대한 개념의 적적 정의죠. 등급이. 4번 갑의 가설이 온라인 수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을 것이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기각되고 얘는 수용되죠. 그래서 기각 수용으로 검증은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얘들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검증이라는 거는 기각도 검증이다, 수용도 검증이에요. 그래서 기각 수용이 되면은 검증이 된 거야. 5번 갑, 을 모두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하냐.
을은 지금 연구 외의 목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연구윤리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그럼 이제 7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안 지우는 이유는 7번이 또 같은 문제죠. 갑은 2차 자료에서 문헌연구법이에요. 갑과 달리 을이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은 면접법이죠. 면접법은 수집한 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하기 용이한 거는 양적 연구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2번 갑이 검토한 연구가 아니라 갑이 검토한 연구는 얘는 A에서 사용한 걸 말하는데 A는 질문집법을 썼죠. 질문집법은 면접법과 달리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달리가 틀렸죠. 둘 다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입니다. 3번 갑이 사용한 거니까 얘는 문헌연구법이죠. 문헌연구법은 을이 사용한 방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거 맞습니다. 3번이고요. 4번 갑이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은 문헌연구법인데 문헌연구법은 주로 2차 자료를 수집하는 데 사용되고요. 5번 갑이 검토한 연구에서 사용된 거는 질문지법인데 얘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정서직감이 중시되는 건 질적 연구지 질문지법이 아닙니다.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8번은 관료제, 탈관료제인데요. 인간 소외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거는 관료제죠. 이제 B가 탈관료제로 정해지는 거고요. 또 우리 가에는 탈관료제. 그다음에 나에는 공통점. 얘는 둘 다 아닌 거가 들어가야 돼. 자, 1번 A에 비해 B는 탈관료제는 명확성이 낮습니다. 답 1번이네요. 2번 B와 달리 A는 관료제는 재량권 및 자율성이 낮고요. 한번 나에는 공통점인데 공식적 규약과 절차의 구성을 통제한다. 이거 공통점이 맞죠? 들어갈 수 있습니다. 4번 지휘획 등의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것도 둘 다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탈관료제 조직이라고 해서 무능하고 멍청한 사람을 뽑겠니? 안 뽑죠. 그런 사람을 승진시키겠니? 아니죠. 그래서 지휘획득의 기회는 둘 다 공평해요. 공통점이라서 나에 들어가야 돼요. 5번 가의 목적 전치 현상의 발생 가능성. 이거는 관료제죠. 관료제가 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9번으로 넘어갈게요. 약간 기태 닮은 것 같아요. 자, 문화의 태도인데요. 갑국에 여행을 갔을 때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질서 있게 줄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갑국 사람처럼 질서를 잘 지키는 문화를 본받아야 돼. 갑이 사대주의고요. 우리나라는 인터넷을 활용해 미리 예약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들어가기만 하면 되잖아. 굳이 줄을 서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어. 우리나라의 원격 줄서기 제도를 갑국도 받아들여야 돼. 을이 자문화 중심주의죠. 1번 갑의 태도는 사대주의는 선진문물 수용에 적극적이죠. 2번 을의 태도는 갑의 태도와 달리가 들렸죠. 둘 다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합니다. 3번 을의 태도는 문화 제국주의. 얘가 자문화 중심주의죠. 답은 3번이고요. 4번 갑의 태도는 사대주의는 타문화의 마찰은 자문화 중심주의가 일으킬 가능성이 높죠. 5번 을의 태도는 자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건 사대주의죠. 답은 3번입니다. 그다음에 10번이 얘들아 어렵죠. 정말 어려운데 이거 이제 바둑판 표를 직접 구성하는 문제가 구모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구모보다 조금 매운맛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자, 다음은 갑국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계층인데 자녀 세대 전체 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인구는 이게 의미하는 게 대물림이죠. 대물림은 세대 간 이동한 인구수가 같대요. 대물림과 이동이 같대. 그 다음에 부모 세대 B에서 하강 이동은 나타날 수 없으니까 B가 하층이에요. 그 다음에 A는 피라미드에서 가장 적으니까 A가 상층이죠. 이제 C가 중층 이렇게 되는 거고, 또한 자녀 세대에서 중층과 상층은 하층의 합과 같대. 그럼 중층과 하층을 더한 게 하층이랑 같으려면 50, 50 이렇게 돼야 되죠. 자녀 세대 하층이 50으로 정해진 거야. 그 다음에
부모 세대 하층 인구의 비율은 자녀 세대 하층의 1.5배래. 그럼 부모 세대 하층은 자녀 세대 하층 50의 잠깐만 부모 세대 하층은 자녀 세대 하층의 1.5배다. 그럼 얘가 75가 되죠? 이상하다. 이런 숫자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럼 볼게요.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 중 A에 해당하는 인구는 10%다. A가 상층이었죠. 얘가 지금 10이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는 부모 A, 부모 상층에 해당하는 인구의 25%래. 그럼 부모 상층 중에 10%가 25% 4분의 1이죠. 그럼 부모 상층이 40이 나오니까 문제가 확실히 이상하네요. 약간 지금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자녀 중층과 상층, 중층은 그죠. 얘들아 잠깐만 이거 취소. 음. 자녀 세대 중층은 상층과 하층의 인구의 합이니까 중층이 50이죠. 하층이 50이 아니라 여기가 지금 50이고요. 부모 세대 하층은 자녀 세대 하층이 1.5배래. 아직 알 수 없어. 자, 그 다음에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 중 A에 해당하는 인구는 10%다. 그죠? 아니, 모르는 거야. 잠깐만. 이것도 10%가 아니죠. 진짜 소리. 자,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는 대물림이잖아. 그럼 대물림이랑 이동이 같아야 되니까 대물림이 50이면 이동도 50이어야 되거든? 그럼 대물림 50 중에 10%가 A 대물림이래. 그러면 5명이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상층 대물림이 5명이야. 그 다음에 이 5명은 부모 A의 25%래. 그럼 부모 A분의 5명이 25%는 4분의 1이죠? 그럼 A가 20이네요. 그래서 부모 A가 20이다.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써볼게요. 자, 자녀 대비 부모와 불일치 비율이에요. 불일치 비율. 얘들아 이거 일치 비율로 바꿔볼게. 50%가 불일치한다는 거는 50%가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면 A는 자녀 세대 계층 중 자녀 세대 A 중 5명이 일치하잖아. 이게 2분의 1이래. 응? 그럼 A가 10이죠. 얘가 10이야. 그럼 얘가 40이죠. 그럼 다시 이제 이거 쓸 수 있어요. 상층, 아니, 부모 세대 하층 인구의 비율은 자녀 세대의 1.5배. 40의 1.5배 얘가 60이죠. 그럼 얘가 20이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24%가 일치잖아. 그러면 C가 지금 중층이죠. 50에 24%가 일치라는 거는 대물림이 12명이라는 거거든. 대물림을 다 합치면 50이어야 되죠. 얘 지금 둘이 17이니까 얘가 33이지. 마지막 조건. 부모 하층에서 자녀 상으로 이동. 부모 하에서 자녀 상. 얘랑 부모 상에서 자녀 하가 2%래. 그럼 됐네요. 얘는 7이니까 얘가 3. 이게 15니까 얘가 5. 그 다음에 이게 7이니까 얘가 13. 25니까 얘가 25. 만만치가 않죠? 은택이 하품하고 난리 났어. 자, 그러면 기억.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의 비율은 얘네가 지금 30이죠? 하강 이동은 13, 2, 5 더하면 20이죠? 20에 1.5배 하면 30이네요. 그냥 맞고요. 니은. 기억은 12%보다 크냐? 15%보다. 그러면 기억 구해보시면은 자녀 세대 B, 자녀 세대 하층에서 40분의 지금 불일치 비율이니까 7이거든요. 얘가 15%는 20분의 3이잖아. 그럼 얘 40분의 6이죠. 40분의 6이 작습니다. 기억은 15%보다 크다. 맞네요. 디귿. 부모 세대 계층 대비 대물림한 자녀의 비율은 지금 중층 부모 세대는 20이죠. 그 중에 대물림은 10이고요. 하층은 60분의 33이죠. 얘는 60분의 36이니까 얘가 크죠. 중층이 크죠. 중층이 하층보다 큽니다. 답이 4번이겠네요. 5번. 부모 세대는 피라미드형이냐?
아니죠? 자녀세는 다양한 문제가 맞습니다.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11번 볼게요. 와, 오늘 하위 문화를 하루 종일 해가지고 하위 문화 보면 토가 나올 것 같은데. 자, 주류 집단에 의해 일탈로 규정될 수 있는 건 규정될 수 있는 거니까 반문화랑 하위 문화예요. 그다음에 해당 문화 향유자 간 소속감 형성하는 거는 다죠. 각 진술에 대해 한 명만 옳게 대답했으니까 일단 답은 틀렸죠. 이거. 얘는 얘가 맞고 얘가 틀렸죠. 세 학생 모두 한 개만 옳게 대답했고, 그럼 을이 이걸 맞췄으니까 이걸 맞출 수가 없네요. 얘가 이걸 맞춘 거고 얘가 이걸 맞춘 거죠. 그래서 B랑 C가 반문화랑 하위문화 중 하나니까 A가 주류문화죠. 기억 B의 사례로 우리나라의 젓가락 문화는 주류문화니까 답이 될 수가 없고요. 2번 답은 세 번째 질문이 아니라 세 번째 질문이죠. 세 번째 질문에 옳게 응답했습니다. 디귿 가에 한 사회의 지배적 문화에 저항하는 건 반문화죠. 반문하면은 C가 반문화거든. B는 하위문화인데 B는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다양해지는 경향이 있는 거 맞습니다. 답은 니은디귿 5번이에요. 자, 12번은 지금 사회운동이죠. 자, 18세기 절대 왕정 국가였던 갑국에서는 농민단체 밑줄 체계적 조직이 나왔고요. 왕정 폐지 운동, 목표죠. 왕정 폐지가. 이들은 공화정을 수립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며 봉기를 일으켰다. 봉기. 활동 방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회구조 전반적인 변혁이니까 혁명적 사회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을국의 한 시민단체 밑줄. 시민단체는 체계적 조직이죠. 백인 경찰이 무고한 흑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건을 계기로 흑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에 대한 구호를 내세우며 진심 어린 사과, 목표죠. 인식 개선, 목표죠. 어, 평화 운동, 행동 방식이죠. 얘는 개혁적 사회운동 맞습니다. 기억 1번 가에는 나와 달리가 틀렸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건 둘 다고요. 2번 나와 달리 가에는 사회구조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게 혁명적 사회운동이니까 답은 2번이죠. 3번 가나 모두 특정 집단의 목표? 이거는 답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특정 집단의 목표 여기도 없고요. 여기도 흑인에 대한 목표를 달성 뭐 그렇게 본다면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가가 틀렸고요. 4번 가에는 과거 사회로 회귀는 저기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복고적 사회운동이죠. 복고. 틀렸고요. 5번 가와 달리 나는 국가주도냐 시민주도죠. 답이 될 수 없습니다. 13번 몇 시에요? 음. 자, 문화 변동이 나왔는데요. 이거 틀린 사람 많죠. 1번이나 2번을 찍었으면은 반성하셔야 돼요. 1모든부터 볼게. 자, 갑국 과학자들은 유전자를 개량하여 갑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과일 A와 B를 합친 새로운 과일 C를 재배하는 데 성공했대요. 이거 발명이죠? 음. 발명의 결과 융합이다. 근데 이거 말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그쵸. 이거 은택이도 알아요. 이거는 문화 접변의 결과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재적 요인이 선행되어야 되거든. 근데 발명은 내재적 요인이니까 융합이라고 하셨으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 각국에서 과일 A, B는 사라지고 C만 남게 되었다. 이거 동화야? 아니죠. 어떻게 알았어? 너무 내가 설명을 잘해서 촬영만 해도 이해가 되죠. 어, 그렇대요. 그리고 을국 디자이너는 병국과의 전쟁 중 직접 전파죠. 군인이 입고 있던 군복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기존에 없던 국방색 의복을 제작. 그럼 지금 얘는 직접 전파가 아니네요. 타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걸 제작했기 때문에 얘는 자극 전파죠.
이후 이 의복은 병국에 수출되어 병국에서도 찾아올 수 있게 됐대. 그럼 수출된 거니까 병국에서는 직접 전파가 나타난 거고요. 자, 병국으로 유학을 온 을국 유학생들에 의해 얘는 직접 전파죠. 병국에서 을국 전통춤이 확산되었는데 이후 한 방송에서 병국 댄서가 병국 전통 춤 동작에 을국의 춤을 합쳐, 그러니까 자문화와 타문화를 합쳐서 새로운 걸 만들어냈으니까 얘는 직접 전파의 결과 문화 융합입니다. 1번 갑을병 모두 자발적 문화 접변이냐? 얘는 틀렸어요. 왜냐면 발명은 접변이 아니죠. 얘네가 접변이죠. 2번 갑국에서는 얘도 이제 틀린 게 문화 접변의 결과가 답이 될 수가 없지. 발명은 접변이 아니잖아. 내재 증명이죠. 3번 갑국에서는 문화 접변의 결과 얘도 틀린 거죠. 접변이 없으니까. 4번 을국에서는 자극전파 맞고요. 병국에서는 융합 맞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5번 병국에서는 직접전파만 이루어졌죠. 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14번은 이거 어떻게 풀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한번 풀어봅시다. 내가 냈으니까 풀다가 기억이 나겠죠. B와 달리 A씨는 개인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회구조를 중시한다. 그러면은 B가 상상론, A씨가 거시죠. 그 다음에 C는 A와 달리 사회 각 부분이 상호 보완적이냐. 얘는 C가 기능론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A와 달리 B는 사회 규범이 특정 집단의 합의. 그래서 얘는 B가 갈등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A, C와 달리 사회 문제를 병리적 현상으로 본다. 그럼 얘가 B가 기능론이라는 거죠. 지금 얘는 1점이고 1점이고 3점인데 어떻게 할까요? 새로운 방법 한번 써볼게요. 음.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냥 채점을 해볼게. 그럼 나머지는 다 맞겠죠. 얘는 다 틀렸죠. 얘는 1점이니까 이게 틀린 거고. 그럼 이게 맞네? 이렇게 풀어도 되나? 맞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C가 기능론. 그러면 AC가 거시니까 A가 갈등론. B가 상상론이네. 기억은 얘네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B와 달리 A는 갈등론은 사회가 구조적 모순을 내재하고 있다고 본다. 답 1번이네요. 2번 기억은 얘고요. 3번 C는 기능론은 사회 문제 발생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셋 답니다. 4번 B는 상상론은 자율성과 능동성을 강조하죠. 5번 A는 갈등론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관점이라고 비판하는 거는 기능론이죠. A는 C에 대해니까 갈등론은 기능론에 대해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쉽게 풀린다고? 그 다음에 15번이 얘들아 정말 어려워요. 15번. 얘는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푸는 건데요. 이 문제가 좀 독특한 이유는 나는 원래 이 벤 다이어그램 안에 각각의 수치를 항상 비율을 쓰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비율을 쓰는 것보다 인구 수를 직접 써주는 게 좋아. 얘는 지금 3 차이 나고 9 차이 나니까 가대다가 1대 3이죠. 그러면은 지금 전체 수급자 중 전체 인구 중 비수급자 비율이 나왔으니까 지금 가지역은 38명인 거고 얘는 36, 18, 3, 2, 6, 78이네. 비수급자를 써줬어요. 인구 수를. 그 다음에 중복 수급자 대비 A에만 해당하는 수급자가 나왔고 여기가 진짜 중요해요. 각주. 가지역에서 이게 A고 이게 B라 하면은
B에만 해당하는 인구는 중복 수급자의 4배래. 여기가 A면 여기가 4A죠. 그 다음에 얘가 나 지역 A 제도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인구. 나 지역 일단 뺄게요. 그 다음에 중복 수급자가 여기 나왔죠. 275는 분수로 바꾸면 4분의 11이거든. 그럼 중복 수급자 대비 A분의 A에만 해당하는 게 4분의 11이래. 그러면은 A가 4분의 11A가 돼야 되거든.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38이니까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숫자를 다 더하면 62가 나야 되거든.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숫자가 지금 이거 분수 다 더해볼게요. 지금 얘는 4분의 5A니까 4분의 20이죠. 그럼 얘는 4분의 31A가 나와요. 걔가 62여야 된대. 그러면은 31 곱하기 2가 60이니까 A가 8이 돼야죠. 8.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인구수가 8이고 여기가 32고 여기가 2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인구수예요. 22, 8, 32, 38이. 자, 그러면은 아까 빼먹은 거. 나 지역 A제도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인구. 그럼 가 지역에서 B에만 해당하는 인구 32가 A제도, 나 지역 A에만 해당하는 인구의 3분의 2배. 그러면은 A에만 2분의 3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가 48이네. 그러면은 중복 수급자 대비. 중복 수급자는 모르죠. X분의 48이 160은 5분의 8이죠? 5분의 8이래. 그럼 86, 48이니까 X는 30이죠. 근데 여기가 인구가 지금 100명이니까 여기 300명이어야 되거든. 그럼 지금 요거 다 더하시면은 78 더하기 78이라서 156이니까 여기가 144명이 나와요. 인구수가. 그래서 얘는 비율을 쓴 게 아니라 내가 인구수를 직접 써준 거야. 1번 기역은 중복 수급자 대비. 그럼 중복 수급자 수를 다 더하면 지금 38명이죠. 38분의 A에만 해당하는 거는 22 더하기 48이니까 70이죠. 200은 1분의 2죠. 얘가 크죠? 200보다 작다. 2번.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는 둘 다입니다. 그래서 둘 다의 가지역 수급자 비율은 100에서 38 빼면은 62죠. 얘는 이제 26%가 비수급자니까 수급자는 74%죠. 74보다 작고요. 3번.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제도는 부조인데요. 지금 A가 수혜자 범위가 넓대요. A가 보험이고 B가 부조야. 그러면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제도의 수급자 수는 가지역. 가지역은 지금 부조가 40명이죠. 40 곱하기 2가 나지역은 78이죠. 둘이 더하면 78보다 크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4번. 가와 달리 나지역은 비수급자 인구수와 보험 수급자 수. 얘는 지금 비수급자가 38이고 보험 수급자 수가 30이죠. 같지 않은데 얘는 비수급자가 78이고 보험 수급자도 78이네요. 답은 4번입니다. 5번. 갑국에서 강제가입의 원칙은 보험인데 보험에만 해당하는, 얘 보험에만 해당하는 걸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럼 갑국 전체 인구는 400명인데 그 중에서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보험만 더하면 얘는 30이고 얘는 78이죠. 그럼 30 더하기 78 하면은 108이죠. 이게 어떻게 60%보다 커요? 작죠. 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16번은 사회적 소수자가 나왔는데요. 볼게요. 자, 갑은 어린 시절 겪은 사고로 인해 하반신 마비 장애 판정을 받았대요.
학창시절 갑의 친구들은 거동이 불편한 갑을 위해 휠체어를 밀어주고 당번을 정해 등하교를 돕는 등 아낌없이 지원했으나 대학에서는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모임에서 배제됐죠. 그러니까 차별을 받은 거지. 갑은 장애인인데 이 장애인은 후천적 장애입니다. 그 다음에 A국에 사는 노인 을은 퇴직 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얘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거죠. 하지만 A국에서 노인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활 정책을 실시하였고 적극적 우대 정책이죠. 1번 갑과 달리 을은 후천적 장애는 귀속적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노인은 귀속적 요인이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갑은 여러 집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요. 3번 을은 수적 열쇠는 그냥 틀린 거고. 4번 적극적 우대 정책을 통해 해결된 거는 나에 나와 있죠. 5번 의식 개선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지금 갑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모두가 틀렸습니다.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17번. 이는 개인과 사회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실제론이랑 명목론 찾으시면 돼요. 자, 직장인들 중에 자신의 일이 정말 하고 싶어서 그 직업이 정말 가지고 싶어서 직장인이 된 사람이 존재할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렇지 않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에서 취직을 하기에 자신도 취직을 해야 될 것 같아 직장을 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특정 직업을 원하기 때문에 그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한대요. 그래서 그 일이 하고 싶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누가 일을 하겠냐. 그죠? 정말 요즘에 나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인데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이유는 알 수 없는 분위기 밑줄, 이 분위기가 사회를 의미하는 거거든. 사회가 그들 개인을 강요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입니다. 1번 구조화된 행동하는 거 맞고요. 2번 사회규범은 무관하게 존재하는 거 맞습니다. 3번 사회 구성원이 변하면 사회 특성도 변하는 거는 명목론이죠. 답은 기억니은 3번이고요. 18번 볼게요. 요거 틀린 애들 좀 있을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세계화의 문제점. 요거 혹시 틀린 사람 있니? 틀린 사람. 요거 틀린 사람 구모도 혹시 틀렸니? 구모 18번? 만약에 그렇다면은 구모 6번인가? 아닌가? 18번인가? 뭐 아무튼 이거 틀렸으면은 독해 문제, 독해 문제.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석유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석유보다 물이 더 중요하다. 응? 지금 세계는 더 많은 물, 더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으며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 얘는 자원 문제로 인해서 전쟁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몇몇 선진국들은 최근 가능한 많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3세계 국가들의 광산을 사들이는데 하지만 광산 계약을 자세히 보면 선진국들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대. 그 결과 선진국과 제3세계 국가들 사이에 자원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 그래서 얘도 자원 때문에 전쟁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거든. 근데 요거 답이 은퇴가 답이 뭐 같아요? 눈을 뜨고 있니? 답이 뭐 같아요? 모르겠다고? 너 국어 안 돼? 답이 뭐 같아요? 답이 없어요? 모르겠다고? 얘들아, 1번 찍은 학생들, 여기에 자원 고갈 문제가 어디 나와 있어? 어? 물이 고갈한데? 어? 석유가 고갈된대? 어? 자원을 확보한다 그랬지, 언제 자원이 고갈됐다 그랬어? 어? 이거 찍으면 안 돼요. 답 4번이죠? 전쟁, 전쟁.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거. 답이 4번이에요? 그 다음에 19번. 얘도 진짜 나 지금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빨리 들어 눕고 싶은데
자, 지난주에 배정한 대로 1부터 4모둠은 각자 자기 모둠이 배정받은 문화의 속성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1모둠부터 배정받은 것과 언급된 사례를 비교해 봅시다. 자, 1, 2, 3, 4는 다 A, B, C, D 이렇게 배정받았죠? 자, 1모듬. 이북의 확대로 학교에서는 수업의 분위기가 달라졌으며 서점에 방문한 사람이 줄고 작가들도 전자책에 적합한 책을 만들게 됐대요. 근데 지금 연쇄적 변동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성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권에서 태어난 갑이 어린 시절 인도로 유학을 가 손으로 밥을 먹게 되는 것은 학습성이죠.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 학습의 결과다. 그 다음에 서울 사람들은 순대에 소금을 찍어 먹고 부산 사람들은 쌈장에 찍어 먹는데 서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유성이죠.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로 인해 주로 여성이 담당하던 집안일을 간편하게 해주는 가전제품이 발전하고 집안일을 담당해주는 직업이 등장하는 것도 전체성입니다. 그래서 옳은 사례를 제시한 건 2모둠이랑 4모둠밖에 없대요. B가 학습성, B가 전체성이고요. 그 다음에 1모듬은 기억 모듬이 배정받은 속성, 3모듬은 1모듬이 배정받은 속성에 대한 사례. 그러면은 3모듬은 1모듬이 배정받은 속성일까요? 공유성이죠. 그 다음에 2모듬 조장은 C와 E가 함께 나타나는 사례. 근데 지금 C랑 E가 그럼 봐봐. 지금 공학 전 빼고 남은 게 변동성이랑 축적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시된 정보를 보면은 변동성이랑 축적성이 정해지지가 않아요. 1모듬은 전체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여긴 지금 4모듬이 배정받은 속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C랑 E는 각각 뭔지 모른다. 어? 이렇게 하면 끝이야. 1번 틀렸죠? 2번 A는 공유성은 문화가 상징을 통해 전승력을 풍부해지는 건 축적성인데 A는 공유성이니까 틀렸고 E는 학습성이다? 학습성은 B죠? 4번 C는 문화가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 습득 이거 학습성이죠. C는 알 수가 없지만 학습성은 B니까 틀린 거고요. 답은 5번이에요. 가에 과거에는 항공기에서 흡연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으나 항공 관련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세분화됐대.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복잡해지고 풍부해지는 건 축적성이죠. 축적성. 이제는 항공기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소멸된 거죠. 문화 요소가. 얘가 변동성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습니다. 다음 5번이에요. 몇 분 정도 나왔니? 20번 볼게요. 얘는 T년과 T 플러스 40년, 그 다음에 T 플러스 80년에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인 인구, 총 인구에 구해볼게요. 자, 얘는 T년 총 인구가 100만 명이래. 얘가 100이죠. 근데 총 부양비가 100이라는 거는 총 부양비는 부분의 U 플러스 노잖아. 그게 1분의 1이라는 거는 부 대 U 플러스 노가 1대 1이거든. 그러면은 100명을 부가 1, U 노 더한 게 1이니까 얘가 50이고 U랑 노를 합한 게 50이겠죠. 그 다음에 T년 대비 T 플러스 40년 노인 인구는 6만 명 감소했고 부양 인구는 20% 증가했으니까 얘가 60이 되겠지. 그 다음에 T년 대비 T 플러스 80년 전체 인구와 노인 인구는 50% 증가했대요. 50% 증가니까 얘가 150이 되는 거고 노인 인구는 아직 몰라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80년의 노인 인구는 T 플러스 40년 부양 인구 60의 75%래. 응? 얘가 노인 인구라는 거죠. 80년에. 이거 계산해 보시면은 약분되니까 45가 노인 인구입니다. 얘가 45가 되고요. 그럼 아까 놓쳤던 조건 중에 노인 인구 수가 50% 증가했거든요. 그러면은 A라고 하면은 A분의 45-A가 50% 2분의 1이잖아. 쏘리 A분의 A-45죠.
그러면은 얘가 90이어야 돼요. 90분의 90 빼기 45. 그래서 T년 대비 T 플러스 80년에 뭐 하는 거니 나 지금? A분의 B-A 45 마이너스 A죠? 걔가 50% 증가. 그럼 A가 계산해 보시면은 90 마이너스 2A는 A라서 3A가 90이죠? A가 30이죠? 노인 인구가 여기가 30이었고 그럼 유선 인구 20이죠. 그럼 노인 인구는 6만 명 감소했으니까 여기가 24만 명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총 부양비가 100이죠? 얘는 1분의 1이잖아. 부양 인구가 60이면은 유소년 인구랑 노인 인구의 합도 60이어야 되니까 얘가 36. 그다음에 얘는 2분의 3이죠? 2분의 3. 이제 총 부양비가 2분의 3이라는 거는 150명 중에 부양 인구가 2대 3이니까 5개 중에서 2개를 부양인구 가져가야 되거든. 그러면은 5, 3, 15니까 얘가 60이죠. 그럼 얘가 45네. 얘가 둘이 더하면 총인구는 120이죠. 1번 부양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냐? 증가했는데 여기서 증가 안 했죠. 1번 틀렸고요. 2번 T년 대비 T 플러스 40년에 총인구 증가율은 20%죠. T 플러스 40년 대비 80년 총인구 증가율. 얘는 120분의 30이니까 분수로 바꾸면 4분의 1이죠? 25%입니다. 25%보다 작아요. 3번 T 플러스 80년의 노령화 지수는 45분의 45니까 얘는 1이죠. 1. T년의 총부양비도 100이니까 1이죠. 같습니다. 그러면 3번. 4번 T년과 달리 T 플러스 40년과 80년 초고령 사회냐. 얘는 지금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인구가 30%고 얘는 120분의 입서는 5분의 1이니까 20%고 얘는 150분의 45니까 거의 3분의 1을 육박하죠. 그럼 다 20% 이상이니까 모두 초고령사인 거야. 5번 T년 노인 인구는 30. 얘는 T 플러스 30년 부양 인구 60의 2배가 아니라 2분의 1배입니다. 아이고 힘들다. 총평.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등급 컷은요. 시험지에 제가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1컷이 45점 정도 될 것 같아요. 45점. 2컷이 42점 정도 될 것 같고 3컷이 38점 정도 되지 않을까. 38점은 좀 오버한 것 같고 41, 37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려운 문제가 꽤 있었는데 19번이 여러분들이 C랑 E를 찾기 위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데 이게 안 정해지는 거라서 8번도 1번 찍은 애들 은근 많을 것 같은데 그죠? 얘도 어려웠죠? 15번 14번은 쉽게 풀긴 했는데 뭐 아무튼 13번도 1, 2, 3번을 찍은 애들이 많았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얘도 어려웠죠? 여기 지금 사료 수입 방법이랑 사유 조성이 같이 나왔는데 얘도 어려웠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보셔야 되는 문항은 6번, 7번, 그 다음에 10번, 그 다음에 13번, 15번, 18번 틀린 사람은 18번 다시 보세요. 19번, 20번. 이 정도 문항들은 뭔가 여러분들한테 교훈을 줄 법한 문항들이고요.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어렵고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튼 이제 등급 컷은 이 정도로 나올 것 같고요.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했고, 저는 이제 3회를 만들러 가야 돼요. 저랑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